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한 주에 그 학교 동영상을 3개씩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여러가지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좀 부실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앞에까지 영상이 좀 포커스가 좀 현찮고 해상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금부터는 좀 해상도가 조금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조금 변한 것도 있는데 이 카메라에 붙은 이 마이크만 되네요. 제가 그 뒤에 좋은 마이크가 있어서 그걸 해봤더니 2개가 동시에 뜨고 하나를 죽였더니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마이크 오디오 음량은 먼저와 같은 음량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북하고 그래도 여러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계정 실무는 전번 시간까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뭘 설명을 드렸냐면 어떤 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전기 계장에 대한 얘기는 PLC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프로그램을 먼저 뭐 KGL 윈이나 그 다음에 뭐 마스터 K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아마 달아봤을 수 있어요. 저학년 때. 근데 그것이 프로그램을 짜서 코딩을 해서 입력을 해서 그 학교에 있는 그 미쓰비시나 이런 프로그램 아마 기계를 모터를 구동해 봤을 거예요. 스피드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회사 가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 교육을 하신 교수님들한테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그런 내용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 학교 측의 그 CEO들이 요구하는 것이 PLC나 CNC나 3D 프린터나 이런 걸 좀 잘 다루는 사람을 좀 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PLC 잘하는 사람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PLC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해가지고는 막상 가서 그 배선을 하고 릴레이도 교체해 봐야 되고 배선도 바꿔봐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새로 짜면은 그 선을 바꿔야 돼요. 그 릴레이 접점에 맞도록. 그게 안 돼요. 그 프로그램 짜가지고 모터만 컨트롤, 학교에 있는 기계를 그것만 모터만 실행했다 해서 다 배운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 실무가 어떤 거라는 거를 제가 좀 영상 강의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이 다른 분도 많이 들을 거예요. 뭐냐면 냉동기나 냉동고, 에어컨, 그 외에 이제 어떤 그 전자기기를 다루는 분들도 영상을 감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릴레이를 잘 봐야 되거든요. 또 그 유접점, 그다음에 모터가 달렸어요. 런닝머신이나 그 에어컨에도 모터가 달려 있잖아요. 팬 모터 같은 거나 인버터에. 그러면 그 모터를 컨트롤하려면 모터에 대해서 인버터 회로도 알아야 되고요. 모터의 종류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옛날 저희들 공부할 때는 전기과와 전자과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 전자에 대한 기판을 아예 손을 못 댔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전자과 애들은 전기는 강전이라고 해서 겁부터 먹고요. 죽는지 알고 그 전봇대 올라가는 사람만 그 전기하는 사람이다. 한전에 다니는 사람만 전기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웃기는 얘기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계정과에 가서 딱 가가지고요. 이거는 전자과 애들이 해야 하는 거다. 이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난 전기과인데, 이건 전자하는 애들이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하는 분이, 이거는 강전하는 전기과 애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2명을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든지, 1명이 다 해야 될 거 2명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측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PLC 전기 개장 실무 수업이에요. 실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자, 우리 PLC 회로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요 앞에는 넘어갈게요. 전번 제가 한번 대강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전번에는 뭘 했냐면, 죄송해요. 목이 촉하르네요. 이 PLC를까지는 제가 전번 주에 대강 이걸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이 앞 강의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아날로그 IC에 대한 이 로직 같은 거 다 배웠잖아요, 저학년 때.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유접점의 이 시퀀스 회로를 다루거나 그 릴레이 접점을 보려면 이 무접점과 유접점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제가 쓴 책에서 제 저서에서 뽑아왔습니다. 제 집필한 데서. 전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제가 출처를 요 앞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출처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번호가요, 1번부터 보통 99번까지 보통 있어요. 번호가 있는데,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회로에 다 이 번호를 표시하는 건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회로에는 번호를 표시해놔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5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52. 그러면 52를 여기 52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52가 있어요. 여기 52가 있죠? 보이나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잠깐요. 펜으로 와서 형광펜으로 와볼게요. 여기 이제 52번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여기 52번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에 보면 52번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네요. 교류 차단기, 요 위에입니다. 미안합니다. 요 밑에 그냥 넘어갈까요? 지울까, 요거? 다시.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52번이 교류 차단기 접촉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교류 차단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왼쪽에 52번 교류 차단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8번이 여기서 생략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3-52라고 적혔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숫자, 나열된 순서 번호로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3은 그냥 조작 스위치의 번호예요. 그냥. 이건 번호 맞는데, 이 뒤에 52가, 여기 보세요. 52가 붙었어요. 그럼 여기 3-52는 두 개를 보셔야 돼요. 3도 보셔야 되고 50. 그럼 여기 3을 보시면 여기 봐요. 3, 조작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52, 방금 얘기했죠. 여기 52, 교류 차단 스위치 접촉기, 교류 차단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여기 보면 또 43, 50 이렇게 적혔다면 요 접점 위에, 그러면 여기 43을 찾아서 제어회로 변환 스위치 50, 지락 선택 계정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주셔야 돼요. 이 번호가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아시면은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이 번호를 보시고 이 릴레이 접점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이 회로가 어디에 사용됐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접점이 어느 회로에 붙어 있다. 이게 회로를 여러 장이잖아요. 회로가 한두 장이 아니거든요.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어디를 찾아가기가 쉬운 거죠. 이걸 보고.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다 이하 동문이에요. 여기에 27A가 있죠. 그럼 이 27A에서 영문이 써 있을 때는 A는 에어의 줄임말이에요. 공기 압축기인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말은. 근데 여기에 27이 있잖아요. 그럼 27을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27. 교류 부족 전압 계정기. 여기에 교류 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부족한 교류 전압, 교류 부족 전압 계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보시고 이것이 어떤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글도 가물가물하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고요. 요 책은 제가 소개했던 거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돼요. 출처 때문에. 이 표지가 요 책이에요. 책이 성한당 책이에요. 책이.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료를 학교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책을 안 사잖아, 이 책이.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책만 보여주고, 이 릴레이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이거 산지 오래되거든요. 제가 산지 한 20년 넘었는 것 같은데, 96년도에 샀어요, 제가. 96년도에 샀으니까 초판은 더 오래됐네요. 잠깐 볼까요? 87년도 초판이에요.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도 릴레이를 다루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 책을 다 봐요. 참고로 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책장서 같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교재는 따로 있어요. 우리 학교 교재는. 그래 이따 주교재는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이건 부교재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시킨스 제어 쳐서 성한당을 치시면은 필요한 사람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출판사하고 수익하고 저하고는 10원짜리 하나 연관이 안 돼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괜히 또 이상하게 그냥 혹시 제 연관되지 않냐. 전혀 아닙니다. 정말 출판사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옷 벗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수업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이려면 책이 없이 무슨 수업이 돼요. 책을 봐야죠. 책 속에 길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책을 봐야. 그리고 저 책을 쓸 때는 저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저도 책 쓰니까 한 35년 교육을 했어도 한 8개월 걸리더라고요. 책 한 권 쓰는데. 그러니까 저 책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얘기가 길어졌죠? 그런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출처도 그만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자나 출판사 이걸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2장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책이 이런 거 있다는 소개만 한 거니까 아마 저자도 보셨다면 저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책에 이제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한번 이걸 보세요. 제가 넘어오면 형광펜이 좀 변해요. 여기 보면요. 이 릴레이 접점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거 처음 보시잖아요. 이런 거. 이런 스위치는 알겠는데 이건 이상한데 왜 그러냐.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저 릴레이 접점은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릴레이 접점이 보통 이게 제일 흔한 접점이에요. 이런 거 보통 이렇게 표시돼요. 접점들이 제일 흔한 접점들이. 그런데 조금 전 거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조금 전 그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건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용 접점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계전용 접점으로 표시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보신 거는 계전기 접점으로 보신 거예요. 계전용이 아니고 계전기 접점이에요. 말이 좀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 중에서 계전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계전기가 뭐냐는 거거든요. 계전기를 릴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릴레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계팩이나 계전기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제가 카메라는 위에 있고요. 이 아래쪽을 봐서 어떻게 제가 얼굴이 나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봐요. 뭐냐면 우리말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를 열렸다가 닫혔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걸 우리가 계팩이라는 말로 쓴다고요. 개폐한다는 건 열었다 닫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릴레이는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게 이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릴레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하면 개팩이라고 하고 계전기라고 표시해요. 개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전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접점이 좀 달라요. 보면 위에 보면 계열이 계열 1 그림기호가 있고요, 계열 2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여러분들이 요 밑에 보시겠어요? 요 계열 2의 그림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회사에 가면은 도면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계열 1 그림으로 도면을 전부 다 해놓은 게 있어요. 또 일본서 들어온 장비를 사용했고, 일본 애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공장을 라인을 증설했을 때에는 JIS 기호라는 재팬이 쓴 JIS 기호가 그려진 도면들이 구경하게 돼요. 저 디지털 부분도. 그렇게 되면은 당황을 하게 되죠. 근데 JIS 기호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우리가 쓰는 MIL 기호를 쓰거든, 우리는. 근데 JIS 기호로 다 해놓은 데 있어요. 울산에 내가 그 전에 삼성 소교화학에 강의를 들어갔는데 전부 JIS 기호들이 많더라고요. 책들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특히 잘 들어야 되냐면, 전기과나 전자과 출신이 아니면서 에어컨이나 냉동고나 이런 수리를 하는데 릴레이가 달렸잖아요, 기판에.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제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어디 가서 비싼 수강료를 내고 배우지 않고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수업이에요. 제 수업은 똑같다? 아니에요. 안 똑같아요. 자, 요 위에 보면 이 그림하고 요 그림을 보세요. 전력용 접정의 요 그림하고 비슷해요.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림이. 그렇죠? 요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가 봐요. 오른쪽에 요건 똑같아요. 계열 1기호는 위에 거 있는 거와 이 같은데 잘 안 보이나요? 이 색깔이 노래서 불편한가? 봐요. 우선 여기 보면 이 계열이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아래에 표시를 하는데,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해요. 이제 빨간 걸로 바꿨어요. 이래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 보통 스위치 접점같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접점이 틀리다고요. 이쪽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호를 잘 보시지 않으면은 혼동해요. 여기는 수동 조작 접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요거잖아요. 수동, 요렇게 표시했잖아요. 요게 세 번째죠. 수동 접점, 요거. 한시 접점, 수동 복귀. 요거네, 수동 복귀 요거. 이거 순서가 위아래 세 번째가 안 맞아서 제가 조금 더. 그리고 제 안경이, 먼 데가 잘 보이는 안경이에요. 가까운 데가. 가까운 데 돋보기를 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또 돋보기 끼고 옆으로 가려니까. 그래서 좀 참고 해서 더듬거려요. 제가 눈 수술을 하고는 좀 현찮아졌어요, 눈이. 이 접점을 보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있다가 실무회로로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이래 가지고 해야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보여주고요. 책에 있는 내용의 몇 부분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요만큼만 하고 이제 다른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나이프 스위치나 이런 교리 차단기 스위치 그림이 다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거하고 또 그 다음에 달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달록이, 이거는 그 전봇대 보통 붙은 것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도 좀, 리밋 스위치는 좀 부피가 다르다 그렇지, 비슷하고요. 자, 여기 보면 나이프 스위치, 이 나이프 스위치는 정말 옛날에 있는 두꺼비 집에라고 하는데 붙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요새 잘 안 보잖아요. 이런 접점을 보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배전용 차단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개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마그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자석식으로 이게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전압이 들어가면요, 이게 이렇게 붙어요. 이게 착 달라붙고요. 전압이 없게 되면 탁 나와. 이렇게 전압이 없을 때를 죽었을 때라고 하고요. 전압이 들어와서 붙었을 때를 살았을 때라는 용어로 써요. 그렇게 알려고 요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단기가 이런 하나짜리도 있어요. 이런 한 개짜리도 있고요. 쇼트되면 이게 쫙 내려가는 거죠. 노휴즈 브레이크라고 노휴즈 브레이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도 표시합니다. 자, 푸시 버튼 스위치, 누르는 버튼 스위치가 여기 있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이런 건 많이 흔한 거고요. 이것도 많이 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스위치 지금 부호는 계열 1과 2를 이렇게 다 나누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게 푸시 스위치가 요거 봐주세요. 자, 계열 2 스위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자, 요거 마그네트 스위치는 요렇게 표시하고요. 자, 리밋 스위치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컨베어 같은 길이 지나가다가 스위치를 딱 눌러주는, 이렇게 여기에 도로에가 요 바퀴가 달렸어요. 여기에 바퀴를 건드리면서 눌러주는 스위치예요. 이게 이런 그 기계적인 이동이 어떤 스위치를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서 카가 내려오면서 붙어줬다. 그런 접점은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에 그 네모 표시를 요렇게 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가 되냐 하면 요렇게 여기서 줄이 아니고 요게 각이 진다. 요렇게 된다. 네모 표시가 요 각으로 표시한다고. 요거를 그렇게 하는 걸 외우죠. 요게 바로 리밋 스위치는 요렇게 표시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이게 달로기는 뭐 스위치를 요거 좀 처음 보는 거죠, 그림이. 요게 달로기 스위치예요. 과전류가 흐르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차단기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접촉기, 방금 보여준 게 이제 전자접촉기인데, 배선용 차단기라고 또 얘기했는데, 요거하고 지금 조금 전에 보여준 게 조금 잘못된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뭘 잘못 보여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차단기라고, 배선용 차단기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전자접촉기를 갖다가 마그네트 릴레이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배선용 차단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끔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전자접촉기는 그림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되냐면 요 위에 동그라미 혹이 붙어요. 요게 요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A접점, B접점, 이렇게 요건 B접점을 표시하고 A접점을 표시합니다. 자, 이제 타이머가 있어요. 여기 타이머는 요런 게 붙어요. 혹이. 요걸 잘 보시면 됩니다. 요게 중간에 요런 혹이 붙어요. 요거는 우리가 전자접촉기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요. 요걸 우리가 타이머, 전자접촉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시 동작이라는 말이 타이머로 몇 분 있다가 붙는 것도 있고 몇 분 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멀 릴레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통 표시하거든. 서멀은 우리가 서미스타 같이 온도, 서멀 릴레이는 과전류가 뭐 흐르면서 붙는 거는 카렌트에 대한 릴레이지만, 서멀은 온도에 의해서 온도에 떨어지는 릴레이를 표시한다.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 서멀 릴레이라고 하고 X 표시를 합니다. 이 X 표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전자접촉기, 서멀 릴레이는 그 모터 회로에 보면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전자 릴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릴레이하고 똑같은데, 이게 많은 전류를 수용하기 위한 접점이 필요할 때 이런 게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 여기 실물 아까 사진 제가 보여드린 거를 여기 제가 타이머 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어디 있는 거를 제가 잠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회사 제품이라 뭐 별 크게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에 이용되는 부품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설명하면 지금 기초가 없는 분들은 그거 마저 설명하세요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수업은 학교 우리 수업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빨리 해드리면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항하면은 기호가 요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요거를.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구경하지만, 이게 오른쪽 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사기 권선장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가변장에는 뭐 이렇게 표시한다는 말이에요. 콘덴서를 우리가 커패시터라고 해요. 커패시터라고 하는데, 극성이 있는 이렇게 전해 콘덴서 계통이 극성이 있는 게 있고요. 전에 액을 안 들었더라도 탄탈 콘덴서 같은 거는 극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극성이 없는 건 이렇게 표시해요. 자, 전지는 건전지는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한 개가 원래 공칭전압이 1.5V로 보통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는 금속형 정유기인데요. 세렌이나 아산화동을 이용해서 만든 정유기고 대전류용으로 써요. 요즘은 일반 조그마한 가전제품에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구모델 테레비에도 이런 게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공관 테레비 시절에. 아무튼 이런 형은 금속형 정유기, 세렌 정유기, 아산화동 정유기에서만 이런 디자인을 보게 되고요. 일반 거는 소형 까만 거 그런 거요. 이래 표시하기도 하고 이래 표시하고, 이건 브릿지회로로 형성된 걸 말하고 있어요. 퓨즈는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자, 트랜스 모터 램프,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전동기가 이제 M이라고 이렇게 모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발전기는 제너레이터라고 쓰고요. 발전 전동기는 MG라고 써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이건 봐주시면, 이건 교류용이고, 이건 직류용이고, 뭐 이렇게 못하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램프와 스위치가 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는 X가 외등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만은, 외등도 이렇게 표시해요. 하지만 보통 그 램프, 불 들어오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RL 하면 레드, 적색 램프다. RG 하면 그린 램프다. GL 하면은 그린 램프, RL은 레드 램프, BL은 청색 램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요. 앞에가 그 색깔이고 뒤에는 램프를 줄인 말이. 여기 앞에 있죠. 여기에. 이걸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영상은 유튜브에 항상 이재원 TV 치면은 항상 살아있어요, 이게. 근데 학교에 올려진 거는요, 그 열람 기간 후에는 안 봐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학교 다음 강의를 올리기 위해서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때는 이재원 TV를 쳐서 유튜브에서 그때 찾아가지고 복습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또 홍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험을 출제할 건데 기말고사서 다 여러분 결정할 겁니다. 기말고사를. 그럼 이제 그 기말고사에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출제할 거예요. 그대로 제가 그 가르친 걸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간 막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참고로 알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이 영문으로 이렇게 적고 이걸 보고 딱 뭐 하는 것도 알면 되니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 필요한 분은 나중에 그 책에서 참고해서 보든지 하십시오. 자,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회로예요. 그런데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이 일부 양해를 구해서 질문할 거 하고 수업을 하루 필요한 내용 그 회사에서 저한테 제공을 해준 거야. 근데 이걸 원래 노출시키면 원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또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엄청 거기에 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애들이 보면 그 소송하는 걸 꽤 즐겨요. 미국 애들은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계속 소송해서 해요.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주병진 씨가 있죠. 연예인 중에 그 사람이 그 제임스 딘이라고 팬티 이름을 했다가 한 몇 년간 그 소송에 휘말려서 고생했다고 또 다 물어주고 제임스 딘이 한 명이야? 하지만 안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가 1순서가 뭐냐면 그걸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이거 삭제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고 바로 소송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이제 멍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왜 지워달라 하면 또 지워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특히 이제 뭐냐면 저작권에 대한 그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소송이 들어가고 피해 보상을 하게 돼요. 치명적인 그러니까 어떤 특정 특허를 준비하는데 치명적인 게 이게 돌아다니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적받은 게 뭐냐면 수업 회로 외에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기한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제가 왜 더듬거리겠어요.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지. 그런 것까지 다 불필요한 수업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이 도면 보는 거를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152번 있잖아요. 릴레이 같은 거. 여기 봐요. 152번. 여기 넘버. 이거는 아까 1에서 99번까지가 아니에요. 그 번호가 아니고 이 릴레이는 자기들이 그 릴레이 그 순서를 도면에 1, 2, 3, 4를 표시한 152번째 릴레이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번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해당이 돼요. 요 옆에 써 있잖아요. 이름이 여기에. 요 접점. 요런 거는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100몇십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도면 앞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 보는 걸 가르쳐 드리겠다고요. 이게 전기계장 실무 회로예요. 이게 실제 실무가 뭐냐면 회사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 가서 이 도면을 보셔야 돼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걸 회사 가서 못한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이거 계속 놀아야 돼요. 월급만 쭉 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을 이제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그 카페에 올려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카페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못 찾아가지고 그냥 하나를 얼른 제가 샘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있는데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에 물이 고이게 되는 거거든요. 물이. 하나의 회로를 간단히 설명해서 제가 실무로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하나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회로를 보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푸른색으로 좀 한번 날까요? 여기 물이 갇혀져 고이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여기가. 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때는 여기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뽀송뽀송은 안 해도 물이 여기 차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비가 안 오더라도 지하수가
누수되거나 그 옹벽에서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물이 고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접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여기하고 요 지점하고 이 몸체하고 이 두 선을 보통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두 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한 선하고 이거 한 선하고 이거 한 선하고요. 이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콤몬이라고 표시하는 게 좋아요. 공통 콤몬. 이게 펜으로 쓰는 게 잘 쓰지. 마우스로 쓰니까 안 쓰지네요. 그럼 여기 COM. 예쁘게 안 써져요. 이게 PPT에서는 잘 안 써져요. COM, 콤몬. 이게 잘 안 돼. 예쁘게 안 돼서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펜에서 콤몬, COM, 콤몬, COM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두 개는 따로예요. 요거 두 개만큼은 따로입니다. 요래 두 선은. 요거는 별도로 쓰는데 이 두 개가 스위치가 동작할 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때는 자동차까지 올라온다든지 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또 말을 안 듣네요. 비상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요 두 개가 붙으면은 냥냥냥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먼저 요걸로 먼저 해볼게요. 물에 있는 요 스위치가 요거예요. 요 FR. 여기에 바로 수위에 있는 1과 콤몬이 붙은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 밑에가 콤몬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펜으로 가서요. 요 밑에가 콤몬이에요. 요가 콤몬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1, 2, 3, 4를 생략한 거예요. 여기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요게.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이 붙는다라는 거는 물이 차면은, 근데 이 회로에서는 1, 2, 3, 4로 세분화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교육을 하거나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려고 만든 회로예요. 실제 아니야. 실제로는 맞아요. 실제로는 맞는데, 이렇게 스위치를 많이 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해놓은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할 때는 더 복잡해요, 회로가. 실제는. 그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물이 꽉 찼잖아요, 여기. 물이 차서 먼저 여기 접점하고 물이 요만큼 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여기 휴즈고요. 이렇게 전압이 요 밑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접점이 붙는 거죠. PR이. 여기 붙으면 여기 살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물이 차서 접점이 붙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PR이. 그럼 우리가 뭐냐면 PR이 아니고 FR입니다. 미안합니다. FR이. 그럼 뭐냐면은 요 접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살면은 여기 붙어요. 여기 FR이에요. 여기에. 보통 자동에 놓거든요. 사람이 항상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동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가 자동에.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 자동에 여기 붙어져 있는 거야. 수동이냐, 오토냐, 노말이냐, 근데 자동에 맞춰놨을 때, 그렇고 이제 그냥 근무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찼다. 그럼 사람이 안 가봐도 물이 차서 이 접점이 붙으면, 여기 붙으면 여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이거 왜 자꾸 실수하는 모르겠는데, 이 접점에 대한 접점은 여기에 그려야 돼요.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때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동작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여기서 물이 찼잖아요. 그럼 여기가 차서 물이 붙을 때 여기 붙는 거예요. 여기 붙으면 그때 FR의 릴레이, 이거 릴레이예요. 이것도 여기 작동을 하면서 여기 붙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던 전압이 밑으로 쑥 내려와요. 색깔을 빨갛게 해볼까요? 녹색, 요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던 플러스가 밑으로 쑥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살아요. 여기로 와서 요 마그네트가 산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색깔이 너무 짙어져서 미안한데 요 마그네트가 붙는 거예요. 요게 MC가. 그럼 여기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찬다 그러면 이 접점이 붙어요. 그럼 이 FR이 살아요. 그럼 이 접점이 붙는다고요. 여기 붙는 순간에 자동에 맞춰져 있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MC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MC가 살잖아요. 여기에서 요 MC가 살면 요걸 해볼까요? 요 MC가 살았잖아요. 그럼 마그네틱 릴레이 요거예요. 요게 전자 접촉기. 그게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이 전자 접촉기인 마그네틱 릴레이가 사는 거죠. 그럼 RST 3상으로 전기가 들어와 있다가 여기에 전기가 RST가 살아있다고요. 이게 자체가. 이 전기가 바로 어디로 들어갈까요? 모터로 들어가는 거. 이게 모터예요. 삼상 모터라는 뜻이에요. 3은 삼상이고요. 모터예요. 삼상 모터. 이 모터가 바로 흘러 들어가면서 세 선이 동시에 공급되면서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이 RST 삼상 신호가 들어와서 모터가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모터는 무슨 모터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펌프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 볼까요? 여기 배수 펌프라는 게 있잖아요. 요 위에 제로의 배수 펌프. 그럼 여기 펌프용 모터예요. 자동 펌프 알잖아요. 물을 퍼올리는 펌프 있잖아요. 이게 펌프라고요. 이게 펌프 모터.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럼 이 수위가 이제 이게 물 색깔을 제가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수위가 높았던 게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이 수위가 주니까 이 접점이 안 붙는 거죠. 그럼 이 접점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얘가 죽는 거예요. 얘가 죽으니까 FR 릴레이가 죽게 되면 이게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FR이 떨어지고 마그네트가 죽게 되는 거죠. 마그네트 이제 요 접점이 죽게 되면 죽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 죽으면 못 오르잖아요. 그럼 이 마그네트가 죽어요. 여기 죽으니까 여기 죽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 모터가 펌프가 물이 없는데 뭘 돌아가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뭐냐 이런 게 이제 타이머가 있고요. 램프가 있어요. 램프 표시, PL 이런 다 램프 표시예요. 마그네트가 살았을 때, 이 마그네트가 살았을 때 붙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요 마그네트가 요걸 냈었죠. 요 색깔로. 요 마그네트가 산다면 요 마그네트가 동작하고 그때 요 접점이 붙으면서 요게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비접점이잖아요. 얘가 비접점. 비접점은 뭐냐 하면 마그네트가 살았을 때는 정지등이 꺼지는 거고 마그네트가 죽었을 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물이 줄어가지고 여기서 물이 줄어서 이 물이 줄어가지고 접점이 죽어서 여가 죽어서 FR이 죽으면 여가 죽게 되고 마그네트가 죽어서 이게 죽으면 비접점이 여긴 비접점이죠. 비접점이 사니까 여기 등이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더 붙어가지고 여기 붙어서 마그네트가 죽었을 때 비접점이니까 살아서 정지등이 들어온다.
운전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봐요. 마그네트가 살았잖아요. 살면 여기 마그네트가 살면서 쭉 흘러서 여기에 여기부터 여기에 운동이 아니고 운전, 자동 운전 확인 등 여기 이게 자동으로 펌프가 물을 퍼올리고 있다는 걸 표시하게 되는 거죠. 표시하게 되고 이 타이머는 이제 세팅을 해놓게 되는데 이게 요 타이머가 살았을 때 요 접점이 붙어요. 요 접점이 붙고 요 타이머가 왜 썼는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타이머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봐, 물이 찼다. 퍼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마그네트 붙어서 펌프가 퍼내고 그 다음에 물이 다 줄었잖아. 그러면 죽고 여기 접점이 떨어지니까 이게 죽는다. 여기 스위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스위치, 여기에 물 스위치를. 자, 그런데 타이머는 이게 살았을 때 타이머가 작동하고 몇 초 있다가 이걸 끊어줘야 할 일이 없는데 우선 타이머가 살았을 때 붙는다. 붙을 때 아마 요거 같아요. 이 FR이 죽었잖아요. FR이 붙었죠. 붙었을 때 타이머도 작동하고 있어요. 타이머가. 그러면 타이머가 살 때 여기 붙거든요. 여기 붙는다고요. 붙고 FR이 죽어도 여기 죽어도 타이머가 살았을 때 여기 붙어 있거든요. 여기 죽어도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일정 시간 돌아가는 거, 일정 시간 타임을 유지해 주는 거, 고려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해놓은 거 같고, 스톱은 임의적으로 수동으로 했을 때, 수동 작업을 했을 때 임의적으로 끄는 거에 표시인 것 같고요. 스타트도 수작업으로 스타트할 때 표시고, 그 외에는 다 있는데, 타이머가 어떤 경우에 얼마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좀 없네요. 좀 아쉽네요. 회로가. 그게 좀 빠져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잘 보도록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은 샘플로 하나를 설명해 준 거예요. 샘플로. 뭐 곤도라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 가서 해야 될 거는 그런 PLC 회로도 봐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그 PLC 회로를 이렇게 실제 여러분이 설계를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배선도 바꿔봐야 되고 릴레이도 접점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거는 시험 마지막 기말고사에 제가 과제를 주어줄 거예요. 엘리베이터 몇 층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라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이렇게 회로를 만드는 거를 시험 문제로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관식 점수를 해서 그리는 걸 보고 점수를 드릴 겁니다. 15점짜리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채점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이런 회로를 만든 다음에 실제 엘리베이터 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그 기초적인 내용을 좀 했는데 나중에 인버터로 이 모터를 컨트롤하는, 주파수로 컨트롤하는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류를.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자, 이런 자료들. 자, 그럼 이제 주교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요것이 여러분들이 주교재로 보실 거예요. 이게 태형문화사고고요. 이 얘기죠. 우리 학교 교수님 아니에요, 이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학교분이 아니고 그냥 제가 봐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에 꼭 필요한 거 이해하기 좋도록 실제 예가 많아요. 얘가. 그래서 이 사람 예가 아니고 예를 들어오는 게 많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해놨습니다. 설명은 제가 다 해드리기로 하고요. 필요할 때 하고, 이 책을 반드시 사야만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에서 여기에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알겠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교육은 해드리는데 반드시 뭐 그 책을 주교지가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보통 한 3권 정도를 주교제 하나 부교제 2개 정도로 해서 3권 정도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실습을 하면은 책이 그래 많이 안 필요해요. 실제는 제가 만든 거 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필요한데 지금 동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전기개장 실무 중에서 또 회로 기초편하고 그 시킨스 회로, 유접점 회로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책도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근무하시려면 이 PLC에 대한 책 정도를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고 이번 시간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1시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 2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1개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용량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니까 조금 답답하고 그래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수업 내용이 여러분 학교 수업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듣는 분이 계신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좀 내용이 추가된 내용을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